그럼 아이들이요, 이런 얘기해요. 아, 제가 너무 바빠갖고요. 학교하고 학원 때는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진짜 애들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요, 1위예요. 아이들 책 못 읽는 이유 1위가 학교하고 학원 때문에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주 40시간 근무제 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최대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아이들이 일주일에 40에서 60시간이 평균 학습 시간이래요. 전 이거를 보면서 이거 아동학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주 40시간 근무하는데 아이들이 학교, 학원, 뭐 공부하는 거, 숙제하는 시간 다 합치면 월화수목금토일 50시간, 60시간을 지금 공부하느라 너무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까지는요, 저는 학원 시간보다는 독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학교에 가더라도 독서를 최소한 30%는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 책 읽는 시간 꼭 확보해 주시면 좋은데 애들이 책을 언제 읽어야 할지 사실 잘 모르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알려주시면 좋아요. 저는 버스나 전철을 타면 제 가방 안에 제가 읽을 책 하나랑 첫째가 읽을 책 하나, 둘째가 읽을 책 하나를 가방에 항상 넣어 갖고 다녀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면 저도 책을 꺼내서 읽고 애들도 하나씩 꺼내주거든요. 그럼 되게 자연스럽게 한 15분, 20분 이상 책을 읽어요. 그럼 요새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요, 앞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매일 책 읽기를 하는 학교가 있고요. 월요일 1교시가 독서 시간인 학교도 있거든요. 그때 아이가 책 읽을 수 있도록 아이 가방에 재미있는 책을 한 권 넣어주세요. 저는 여행을 가면 여행 가는 날짜만큼 책을 챙겨가요. 만약에 2박 3일 여행을 간다. 제 책 3권, 첫째가 읽을 거 3권, 둘째가 읽을 거 3권을 넣어가서 호텔에 선반에 이렇게 얹어놓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24시간 내내 놀지 않아요. 분명히 휴식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해서 우리가 책을 읽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집은 주중이 너무 바쁘다. 여러분, 그러면 주말에만 책 읽으셔도 돼요. 여러분, 저희 집은 토요일날 오전 9시에서 12시가 저랑 아이 2명이랑 같이 카페에 가는 시간이거든요. 카페에 가서 애들도 핫초코 먹으면서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원래 그 시간에 혼자 저의 소확행이었는데 요새 애들이 같이 따라와서 지금 같이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럼 카페에 가서 이렇게 분위기를 다르게 해주면 애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고요. 그럼 매일 저녁 9시가 되면 제가 핸드폰 알람이 울려요. 이게 뭐냐면 독서 알람이에요. 9시에 독서하라는 알람이 울리면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책을 읽어도 그런 시간이고요. 제가 또 9시 반이 양치하는 알람, 10시가 잠자는 알람, 이렇게 3개를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럼 밤에 한 2, 30분만 같이 책을 읽어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 집은 학기 중에 다들 너무 바쁘다. 그러면 방학 때만 읽으셔도 돼요. 그럼 저희 집은 방학 날짜만큼 독서 목표를 세우고 그걸 달성을 하면 어떤 선물을 받을지 서로 논의를 해서 제가 이렇게 쓴 종이를 현관문이랑 화장실 문 앞에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제가 책을 읽으라는 말을 안 해도요, 애들이 현관문 지나갈 때마다, 화장실 지나갈 때마다 나 이번 달 책 몇 권 읽어야 되지? 이제 몇 권 남았지? 이거 읽고 나면 나 선물 뭐 받지? 이런 걸 애들이 생각을 하게 돼서 되게 미션처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방학 때만 집중 독서하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 책 어떻게 고르시는지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겠어요? 네, 이채원님께서는 도서관 가서 아이가 읽고 싶은 거 고르고 추천 도서 엄마가 써놨다가 빌려오는 거, 또 교과에 도움되는 책, 네, 좋습니다. 그리고 준호님께서는 서점 매대에 가서 직접 보고 고른다. 네, 좋습니다. 네, 유민아님께서 아이 연령대별로 추천 도서 검색해보고 구입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책 고르는 방법 제가 대충 서치를 해봤는데 아이가 직접 고르게 하거나 추천 도서 보고 고르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책 시리즈로 이어서 읽게 하거나 이 정도 이제 방법이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는 독서토론 지도사, 독서 지도사들이 연령별로 추천하는 책의 분야예요. 요건 이제 참고로 해보시면 되는데 1, 2학년은 이야기, 전래동화 이런 거 많이 읽혀주시면 되고요. 3, 4학년은 학교 교과 과정에 사회,
과학 이런 분야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회, 과학책, 그리고 읽으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지식 정보책 이런 거 좋고요. 5, 6학년부터는 예술, 역사, 인문고전, 성교육 이런 책을 보통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이 책을 고를 때 이렇게 고르는데요. 2+1 균형 독서라고 해서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을 2권을 고르게 하고요. 한 권은 엄마가 골라줘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책을 골고루 읽는 아이들도 있지만 아이들이 자기 취향이 이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이야기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또 어떤 애는 비문학 나 너무 싫어 이런 애들이 있고요. 또 어떤 애는 과학책만 보는 애들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편식 독서를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여러분 엄마 추천 도서를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방법으로 골라요. 여러분 온라인 서점에 가시면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고요. 스테디셀러 코너가 있거든요. 여러분 베스트셀러는 지금 많이 팔리는 책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쪽은 좀 가지 마시고요. 스테디셀러 코너에 가시면 오랜 기간 동안 엄마들이 실제로 많이 구입한 책들이 있어요. 그게 스테디셀러 코너에 있거든요. 그쪽에 가셔서 고르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어린이 도서 연구회라고 해서 아이들 독서 지도에 관심 많은 선생님들이 좀 즐겨 이용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고요. 한국 어린이 출판 협의회라고 다음에 카페 아니면 인스타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매달 좋은 책을 한 4, 50권 정도 추천을 해줘요. 또 여러분 앱 중에서 하늘이 추천도서 앱이 있어요. 요건 영유아, 초1, 초2, 초3, 초4, 초5, 초6, 청소년 이렇게 나이대별로 앱이 종류별로 있어서 여러분 아이 학년에 맞는 거 깔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엄마 추천도서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 좋으면서도 나쁜 게 뭐냐면 추천도서가 너무 많아요. 이거 다 합치잖아요. 한 달에 100권도 넘어요. 근데 한 달에 100권이 넘는 책을 우리가 다 살 수도 없을 뿐더러 산다고 애들이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작업을 더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추천도서 목록을요. 제가 쭉 출력을 해요. 출력을 해서 첫째가 읽을 책은 그 목록을 첫째한테 보여주고요. 둘째가 읽을 책은 둘째를 보여줘요. 그래서 아이한테 은규야 이게 요새 되게 핫한 책이래. 여기에서 너가 읽고 싶은 마음이 드는 책을 20개를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요. 애가 20개 동그라미 치면요. 아이가 동그라미 안 친 분야에서 안 친 책 중에 제가 10개를 골라요. 그러면 30개를 고르면 집에 택배로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책 실물을 딱 보는 순간 읽기 싫은 마음이 드는 책이 있어요. 그죠? 그림 스타일이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글이 너무 많아. 이럴 수도 있고요. 뭔가 글씨체가 가독성이 떨어져.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럼 책이 오면 쫙 펼쳐놓고요. 읽기 싫은 책은 다시 반품을 시켜요. 그래서 아이한테 선택의 기회를 제가 2번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가 책을 골고루 읽도록 하고 싶은데 엄마가 골라주는 책은 아이가 거부할 가능성이 커요. 근데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골랐다라고 생각하면 읽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전 아이가 자발적이고 즐거운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일부러 책을 한 번 더 고를 기회를 아이에게 줘요. 그 대신 2+1 균형 독서로 아이가 편식 독서하지 않도록 엄마 추천 도서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용인에 있는 중학교 아이들에게 갔을 때 책 언제 읽고 싶어? 했을 때 게임 핸드폰 할 때는 읽기 싫어. 심심할 때 읽고 싶어. 이게 1인데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읽고 싶은 책을 읽을 때는 책을 읽고 싶대요. 그런데 읽기 싫은 책을 읽을 때는 진짜 읽기 싫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께서 되게 잘하고 계신데 아이들이 읽고 싶은 책을 골라서 읽게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편식 독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2+1 균형 독서로 아셨죠? 2+1 균형 독서로 골고루 책 읽으면서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통해서요. 아이한테 우리가 이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세상에 재미있는 책도 있구나. 네, 재미없는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는 책도 있구나. 이거를 알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아이가 읽을 만한 책을 저도 아까 여기 어머니들 댓글 단 것처럼 일부러 책 표지를 막 이렇게 넓혀놔요. 애 눈에 한번 띄게 하려고. 그리고 재미있어 보이는 책을 제가 일부러 소리내서 크게 읽어요. 애들 동화책인데 그냥 저 혼자 읽는 것처럼 이 책 너무 재밌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읽기도 하고요. 또 아이가 예전에 읽었던 작가의 다음 책이 나오면 사서 이거 읽어볼래? 이렇게 일부러 무심하게 툭 아예 책상 위에 얹어놓기도 합니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인데요. 아이 학년별로 제가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두 학년씩 묶어서 읽기 지도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1, 2학년 읽기 지도 목표는 두 가지예요. 부모님이 많이 읽어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많이 읽어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책을 소리내서 읽는 거.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좀 신경을 써주세요. 그래서 1, 2학년 아이들은요, 집중력이 발달이 돼서 우리가 만 6세, 한국 나이 8살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8살, 9살 아이들은 혼자 책 읽는 게 거의 가능해요. 그리고 읽은 거를 말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전에까지는 글자를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문해력이 없어서 아직 몰랐거든요. 근데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글자를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이해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1, 2학년 아이들은 책 읽기에 흥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1, 2학년 아이들 중에서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두 부류를 봤어요. 어떤 부류냐면 한 부류는 난독증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질병의 한 가지 종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난독증이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인구 중에 한 5에서 10% 정도가 그렇다고 본대요. 근데 만약에 아이가 난독증이 있는 게 아닌데 책 읽기를 싫어한다 하는 또 다른 1, 2학년 아이들은요. 책을 읽을 때마다 엄마가 꼬치꼬치 캐물었거나 책을 읽을 때마다 글쓰기를 강제로 시키면 이 독후 활동 때문에 읽기 자체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류 빼고는 대부분의 1, 2학년 아이들은 책을 읽고 그 뜻을 이해하는 거에서 많은 흥미를 가지고요. 1, 2학년 아이들은 동화나 이야기류 다양하게 읽혀주시고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한쪽에 10줄 정도 글이 들어가고요. 50페이지 전후 분량이 평균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글보다 그림이 더 많아서 애들이 읽을 때 큰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제가 아까 1, 2학년 아이들 많이 읽어줘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어렸을 때 책을 많이 못 읽어줬어요. 이렇게 죄책감 갖는 엄마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이들을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이때부터 독서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많이 못 읽어줬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뇌의 2차 발달이 여자아이 11세, 남자아이 12.5세부터 발달이 시작이 돼서 그 전에 얼마든지 많이 읽어주시는 게 좋다고 하고요. 아동 심리학자들은 정서적으로 초등학생 때까지 아이가 싫다고 거부하지 않으면 중학교 가더라도 가능한 오래 읽어주는 게 좋다고 해요. 이제 엄마들은 책 읽어주는 거를 미션처럼 생각해요. 아, 오늘 책 읽어줬구나. 오늘 책 못 읽어줬구나. 이렇게 숙제처럼 생각하는데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책 읽어주는 시간이 되게 정서적인 시간이거든요. 내가 우리 엄마를 독차지하는 시간이에요. 엄마하고 스킨십 할 수 있는 시간이고요. 엄마한테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는 단어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정서가 안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오래 읽어주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애가 책을 대충 읽는 것 같아요. 너무 빨리 읽어요. 내용을 물어봐도 몰라요. 어떡하죠? 이런 질문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애가 책을 대충 읽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안 돼요. 그리고 저학년 아이들한테 줄거리 물어보잖아요. 두 부류로 나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얘기하거나 그래서 우리 애가 천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이 얘기하거나 한 명은 재밌었어. 몰라. 끝.
요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조리 있게 말하는 게 안 돼요. 고학년 때부터 비판적, 분석적 사고가 돼야지 요약, 발췌, 말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애들은 안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낭독으로 소리내서 읽으면 더 이상 물어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직 내 발달이 거기까지 안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 4학년 아이들은요. 두 가지 목표예요. 여러분 애가 만화책만 읽으면 안 돼요. 줄글 책을 읽으면 돼요. 3, 4학년 아이들은. 그게 쉬운 책도 괜찮고요. 7살짜리 책도 괜찮아요. 만화책만 보면 안 되고요. 줄글 책을 간간이라도 읽으면 오케이. 그리고 2+1 균형 독서. 책을 이전까지는 편식을 많이 할 수 있지만 3, 4학년부터는 문학, 비문학을 다양하게 경험을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3, 4학년 아이들은 주로 책을 사회나 과학 종류 책 시작하시면 좋고요. 사전이나 도감처럼 읽으면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지식 정보책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 4학년 때부터는요. 문학만 읽혀주시면 안 돼요. 비문학을 시작을 해주셔야지 어휘력이 좋아져요. 우리가 이야기에 나오는 단어들과 사회과학책에 나오는 단어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책을 통해서 접촉할 수 있도록 문학과 비문학 골고루 해주시면 좋고요.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 때 한쪽에 보통 15줄 정도 글이 들어가고요. 100페이지 내외 정도가 돼요. 근데 여러분 3, 4학년 책의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그림이 확 줄고요. 글자가 엄청 늘어나요. 이전까지는 책이 컬러풀했거든요. 갑자기 종이가 하얘지고요. 글씨가 까매져요. 그럼 애들이 깜짝 놀래요. 갑자기 글자가 많네. 갑자기 되게 어려워졌네. 이래서 이전에 책을 많이 읽었던 아이들 중에서 3, 4학년의 독서를 끝내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3, 4학년에 글자가 많아져도 그거 겁내지 말고 책을 계속 읽어야지 이제 심화 독서가 시작이 되고요. 앞으로 계속 책을 읽는 아이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3, 4학년 아이들은 한 번에 한 권 다 읽어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목차 1개나 목차 2개만 읽어도 된다. 이렇게 쪼개주셔야 되는 게 갑자기 글자가 많아지면서 애들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3, 4학년 아이들의 가장 큰 이제 문제 어려움은 학습 만화만 보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줄글로 된 책이 밥이라면 그럼 만화는 과자예요. 고전 역사 학습 만화는 유기농 과자거든요. 그럼 걔는 몸에는 좋지만 그래도 과자예요. 여러분 줄글 책을 읽어야지만 문해력이 좋아져요. 여러분 애들 학습 만화 보면요. 이런 글자를 읽어서 문해력이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애들이 학습 만화 볼 때 글자를 정독으로 읽지 않습니다. 그림을 보고 내용 이해하고 분위기 파악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문해력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가 문해력 도움 안 돼도 책만 읽어도 된다. 네, 그러면 학습 만화 읽히세요. 근데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학습 만화를 안 사줘요. 근데 제가 보는 거를 막지는 않아요. 학습 만화 보고 싶으면 봐. 어떻게 볼 수 있죠? 도서관에서 빌려서 봐도 되고요. 친구한테 빌려서 봐도 돼요. 근데 저는 안 사준다라고 아이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읽는 거를 제가 혼내지는 않아요. 여러분 작년에 되게 난리 난 책이 하나 있어요.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책이 정말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그 책에 보면은 오디오북 볼 때 하고 동영상 볼 때 하고 줄글책을 볼 때 내 사진을 찍은 게 지금 올라가 있는데 줄글책 읽을 때만 이런 빨간색이 머리에 나타나죠. 그게 바로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거기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줄글책을 읽어야지 머리에 자극이 갑니다. 만화, 동영상, 오디오북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아셨죠? 학습 만화는 여러분 가능한 줄여주시면 좋은데 야 내일부터 읽지 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학습 만화 2권을 보면 쉬운 책이라도 괜찮으니까 줄글책 1권을 읽도록 해주세요. 2+1 적용해주세요. 아이가 줄글책 쉬운 거 1권이라도 읽어야지 학습 만화 보도록 그리고 점점 이 학습 만화 빈도를 줄여주시고 줄글책 빈도를 높여주시면서 조금씩 시도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5, 6학년 아이들 읽기 지도는요.
애가 읽기만 하면 오케이입니다. 여러분, 5, 6학년 애들은 경력사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읽어! 이렇게 한다고 읽지 않아요. 본인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야지 읽기 때문에 아이가 책이나 글을 스스로 읽는다. 여러분 그럼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5, 6학년 아이들은요. 예술, 역사, 고전, 성교육 이런 책이 좋은데 책을 출판사에서 만들 때 한쪽에 20줄 그리고 200에서 300페이지 내외로 분량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애들이 이렇게 분량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절대로 못 읽어요. 그리고 애들이 글 읽을 때요. 책만 읽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신문이나 잡지나 영상 자료까지 같이 아이에게 추천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5, 6학년 아이들은요. 분석적, 비판적 사고가 처음 생기는 게 5, 6학년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독서 논술이나 독서 토론을 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5학년부터 시키는 게 요 내 발달상 맞아요. 그럼 우리 애가 아무리 책을 잘 읽어도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학교 교과 과정 중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학급 토론이 생기거든요. 그게 아이의 발달 과정에 맞는 과정이어서 5, 6학년에 처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아이가 자발적으로 읽기, 쓰기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 독서 지도의 목표 3가지 말씀드렸죠. 세상에 재미있는 책도 있구나. 이 경험 꼭 시켜주시고요.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기를 바라는 거는 여러분 너무 과한 목표예요. 어떤 분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유튜브보다 책을 더 좋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하시는데 저는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거는 어른들도 안 돼요. 그럼 어른들도 솔직히 말해서 유튜브가 재밌지 책이 재밌나요? 아니잖아요. 애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독서지도 목표는 책을 싫어하지만 않으면 된다. 이렇게 우리 목표 세워주시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자발적으로 읽고 쓰면 참 고맙다. 이 정도만 마음 먹어주세요. 여러분 아이들 종이책 읽혀주시고요. 소리내서 읽는 거 특히 1, 2, 3학년까지는 제가 좀 권장을 드리고요. 분량 적게 도와주세요. 책 읽고 나면 테스트 쓰기 금지. 그거 안 해도 여러분 읽기 쓰기 잘 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아이가 책을 읽기만 하면 글을 쓰기만 하면 엄마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 내주셔야 돼요. 빨간펜 선생님 금지입니다. 시험 금지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마는 내 편이다. 엄마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이들 머릿속에 딱 자리매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1, 2학년 독서 목표 책 많이 읽어주는 거 소리내서 읽으면 오케이. 3, 4학년은 줄글 책 읽으면 오케이. 균형 독서 추진해 주시고요. 5, 6학년은 읽기만 하면 너무 고맙다. 이렇게 여러분 반응해 주셔야 됩니다.